사람들이 제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알사 제닉스 하느냐고. 멋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네트워크라고 하면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하는 일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회사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방금 이제 권영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저도 오래 했고, 한데 저는, 항상 그렇지만 뼈를 묻으리라. 여기서 은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안정적인 회사하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사제닉스 이제 지사 이제 합병이 되는 게, 새로운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그 회사가 합병이 된 거예요. 합병이 되고 이제 이게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창궐 해가지고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다 잠수타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거나 제가 걷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나는 만나러 가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고 막 했는데, 대구 사람들은 굉장히 기피했었고, 그 이제 광주에 계신 분은 제가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광주로 갔는데, 대구에서 온 거 아니라고, 다른 데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제가 오늘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렇잖아요, 사장님. 오늘 네트워크 사업 처음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이다.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세요? 네트워크 이론이 뭐예요? 내가 제품을 쓰고, 회사가 정해놓은 플랜에 따라서 2명을 알리든지, 아니면 4명을 알리든지, 3명, 4명, 5명, 6명, 회사마다 이렇게 보상 플랜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게 알리면 그들이 또 알리고 그들이 또 알리고 이러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 좋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제품이 좋으면 잘 될 것 같아요. 보상 플랜이 좋으면 내가 그 돈을 다 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제품을 계속 쓰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뭘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좋아야 되는 거 맞고 제품이 좋아야 되는 거 맞고 보상 플랜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회사가 정해놓은 보상 플랜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득이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확장이 되어 가는 원리,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여기서 주어진 큰 소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든 회사가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의 얼굴일 수도 있고 만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이해하면 사업은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도 이 시스템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사제닉스를 선택을 하고 지사를 선택했던 뭐 상관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모인 세미나가 처음이잖아요. 그럼 몇 달 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세미나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세미나 있잖아요. 이걸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세미나는 합니다. 근데 이게 해야 이렇게 뭘 전달이 되지. 그렇잖아요. 제품을 쓰는 데는,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은 여기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제품 쓰는데 그까짓 거 뭐 여기 올게 뭐 있어? 2스푼에다가 마셔버리면 되지. 안 그래?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고 사는 욕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좋은 제품이니까 쓰는 거고, 우리는 뭐 그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사제닉스는 이거 며칠 전에 그 마케팅 신문에 나옵니다. 알사제닉스가 언제 오픈했냐면 한국에서 2018년 10월달에 오픈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때요? 1년 반 전에 오픈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그런데 뭐, 이 회사가 오픈했는데 한국에 이렇게 이제 멋지게 차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사제닉스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1년 매출이 1조 시간을 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현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하는 걸 겪어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이 한 달에 월세가 1억짜리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때요? 오늘은 사람이 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보통 와보면 정말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한 명, 밖에 한 명, 대단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 개관 후에 오픈 당시에 15,000명이 몰렸습니다. 15,000명이 몰렸는데 이 시스템적인 것을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그들이 화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에 산불이 한 번 난 겁니다. 그래서 산을 홀라당 다 탔어. 그리고 산불이 나고 산이 다 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깁니까? 새싹들이. 우리가 새싹들이. 이 새싹들이 다시 살림을 울창하게 만들 거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박영재 대표님, 새로운 경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분은 허블라이프를 시작을 해서 미국 본사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건강식품 네트워크 다이어트 이쪽 계통에 20년 이상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회사 직원으로 경영자. 그래서 새로 들어오셨고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뭘 했다? 내부 조직 개편.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뭐 교체되고 뭐 이런 것들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고 기존 어소시에이트 영업 지원 강화 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업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뭐 영업은 행위잖아요. 어떻게 강화를 할 건지 신제품은 무엇을 출시할 건지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없는데 한국에 없는데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으십니까? 사장 앞으로 그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텔로미어라는 걸 다 압니다. 이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짧아지면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길어지면 이게 안 짧아지고 멈추면 사람들 오래 사는 거죠. 미국에는 아이사제닉스의 그 제품이 있어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또 출시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 식약청의 통과 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율 중에 있고 굉장한 신제품 지금 지자의 제품, 지자의 대표 상품이 뭡니까? 모리가 슈퍼믹스 그걸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 로드맵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해 왔다. 박영재 지사장은 5년 이내 아이사제닉스 코리아 이렇게 글씨가 잘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사에 10위권 이내에 진입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10위권의 기준은 연매출 900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 80억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월 매출. 월 매출이 80억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사제닉스 뭐 괜찮다더니 가보니까 뭐 개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거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사람들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회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전에 15,000명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있었으면 사장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15,000명이 이 기회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타이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갔다. 근데 사장 뭐예요? 스스로 알아서 눈치채고 왔다. 이거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 광주에서 오신 그 서명 사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고 그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웹사이트 파트너이 되시던 분입니다. 이제 이 성장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어떤 기회라는 걸 알으니까. 제가 대구에서 그 전산에서 할 때 세미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일과 장소 시간을 정하고 이제 오시라고 안내를 해놓으면 안내를 하고 내가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합니다라고 공지를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 2시간에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혼자 오셨잖아요. 다음 주에 또 세미나 한다는데 갈까? 근데 이야기 보니까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시간에 사장님이 이 자리에 오겠다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 스스로 결정한 행위를 내가 얼마 동안 반복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조건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성공해져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 화요일, 뭐 출근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가 메이데이잖아요. 그날 이 장소에 그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음 달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잖아요. 다음 달에 그 장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세미나는 장소에 간다 안 간다는 언제 결정을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는 다음 달 세미나에 참석할 거야. 라고 결정은 이게 우리들의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있잖아. 그럼 이거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급속한 성장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뭐냐면 이것도 며칠 전에 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 안 하는 거 아시죠? 직업이 막 없어지고 실직자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고용 시장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이들이 뭐야? 소액으로 어떤 뭔가를 할 거라고 뭔가 하는데 199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습니다. IMF에서는 1997년도에 있었는데 네트워크 시장이 98년도부터 20%씩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IMF 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뭔가 투자, 쓰리자 이런 걸 이해하게 돼요. 이전에는 투자, 쓰리자 이런 거 없었어요. 종신고용제 한번 취업하면 4인 가족에 한 명이 가장이 돈을 벌면 4명이 먹고 살면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IMF가 딱 닥치는 것 같아요. 야, 안 되겠다. 뭔가를 새로운 내가 비가 안 오지만 집에 다우산 있죠. 이거 준비해 놓듯이 뭔가 사이드자 고용은 불안, 그 소득이 언제든지 수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그 공감을 다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시장이요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 97년에 IMF가 되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잖아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언제 급성장을 했냐면 99년도부터예요. 99년도부터는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4조 5천원까지 갔던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거품을 낀 동반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래프가 떨어졌어요. 2007년도 이때 정점은 이게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인데 저는 네트워크를 언제 시작했냐면 제가 9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 저는 모르고 시작을 한 거지. 그때는 제가 유통을 하고 있었고 제가 99년도에 성장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외국계 A사 그 회사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었거든요. 99년도 2월달에 시작하고 제가 다이아몬드 된 게 언제냐면 2003년도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3조가 될 무렵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게 첫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9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데 첫 번째 네트워크 회사가 굉장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최고의 기업에서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했고 네트워크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았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회사는 너무 크고 좋은데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도 다이아몬드였고 그리고 그만두고 제가 그만둔 게 언제냐 이때 그만뒀어요. 이때 그만두고 제가 보험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약인 거 아시죠? 뽕. 이거 한번 제대로 비전을 보면 다시는 안 하려고 안 하더라도 설렁설렁 가서 또 어디가 앉아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네트워크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업하시다가 보면 나 싫어, 나 네트워크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권태기가 와요. 집에도 권태기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네, 그렇죠. 일에서도 권태기가 옵니다. 그런데 권태기가 와서 그만두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이걸 한다니까 어디 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또 하게 돼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왜 안 할 거냐라고 생각했냐면 그 회사에서 다이아몬드라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고 그런데 그게 비즈니스라고 보니까 제가 노력하는 만큼 소득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갔어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거 처음 생길 때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했고 리크루팅 많이 했고 매니저도 되고 지점장도 되고 지점 분할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네트워크 찾아오잖아.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비전을 알잖아요. 그 네트워크 비전을 하는데 정말 이게 네트워크 괜찮은 건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네트워크를 들여다보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이 그래프를 보면 다시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3조가 된 거예요. 이게 대세 상승기에 들어갔구나. 제가 잘못 언제 됐다고 이쪽에 여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이게 하락장에서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트워크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니까 내가 생각을 했는데 시장을 보니까 이게 다시 3조가 회복되더라고요.
아, 이게 상승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해야지. 이 시기에 흐름을 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몇 군데 회사를 가보고 난 다음에 이 회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큰 소득도 발생이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먼저 하면 돈을 저렇게 버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사실. 먼저 하는 건 맞는데, 좋은 타이밍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모멘텀이 오는 그 시간을 내가 트레이닝 받아야 돼.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제가 운동선수들을 다 뽑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을 뽑아서 어때요? 국가대표를 만들죠.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를 뽑아서 어디로 갑니까? 태릉 선수촌에 집어넣잖아요. 그 진천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트레이닝 과정이, 트레이닝 과정이 있는 거예요. 좋은 시기를 만나야 되는 게 성공의 요소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소는 뭐예요? 모멘텀이 오는 성장하는,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 그래프를 따라갈 때 이 시기를 내가 그 안에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를 이제 내가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네트워크를 처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됐어요? 한 달 됐습니까?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몰랐어. 네트워크 마케팅 알사 제니스를 알아서 사인을 했어. 자고 일어나니까 막 받으라 생각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더 벌었어.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일. 그런데 이 일을 알아가는 과정, 이게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거 약간의 전문성은 필요하잖아요. 보상 프로젝트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 제가 다시 시작을 했고, 하니까 어때요? 대세 상승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득을 벌게 되고, 그런 모습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몇 분들도 그 돈을 벌었고 그 모습들을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변천사를 보면 대세 상승기를 한번 타면 전체가 이게 3조잖아요. 3조. 그럼 이게 한 10조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 예상을 했는데 10조까지 못 갔습니다. 쭉 해서 2014년부터 우리가 3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5조, 1,000억, 5조, 1,000억, 5조. 그리고 2017년이잖아요. 2018, 2019 작년에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 5조 2,5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상승을 하다가 지금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합이라고 해요. 보합. 그런데 계속해서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인이 워낙에 많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쪽 투자 쪽으로 막 넘어갔죠. 그런데 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5조대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5조의 기반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생겼다고요,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위험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시장이요. 급팽창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급팽창하는 시기가 오는데, 대단한 메이저 회사를 사장님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가 잘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와진 겁니다. 그럼 알사 제니스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건강식품을 다루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요, 화장품 회사가 탑10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루비셀 들어보셨죠? 목미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다 화장품 회사죠. 화장품 회사들이 몇 년 전에는 이 상위의 랭크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첫 시간에 김건영 사장 이 회사 뭐 파는 회사라고요? 더블엑스 파는 회사예요. 맞습니까? 건강식품. 이 회사는요? 힘을 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파마넥스라고 아십니까? 화장품보다 그게 더 많이 팔려야 되겠어요. 건강식품. 여기 건강식품 회사죠. 여기 건강식품 회사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2018년 매출이고 2019년 예상인데 거의 맞습니다. 여기에 11개 회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건강식품 회사, 건강식품이 주력인 회사들이에요. 여기 절반 이상이 다 건강식품 회사예요. 화장품 회사라고 볼 수 없어요. 이름만 새로운 스킨이지 실제 안에서 팔리는 건 뭐예요? 건강식품이요. 그 다음에 유니시티, 허블라이프, 뭐 이런 회사들, 유사나, 여기 화장품 회사죠, 화장품. 제가 있었던 이 회사. 이 회사인데, 매출이 어때요?
기업에서 1,590억에서 얼마로 작년에 2019년도 몇 퍼센트 성장했습니까? 마이너스 25%.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회사, 건강식품회사예요.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건강식품이 지금 네트워크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제니스가 뭘 다루는 회사입니까? 건강식품 다루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건강생계나 신생회사가 아니죠. 미국에서는 지금 19년째입니다. 2002년도에 생긴 회사예요. 미국에 행사할 때 컨벤션 하면 2만 명, 3만 명이 모여요. 근데 한국에는 행사하니까 요만큼이 모르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1조 한다고 했잖아요. 1조 하는 회사인데 아시아 지역 매출 없이 1조 하는 회사. 글로벌 랭킹으로 보면 21권 이내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매출의 전부 대부분은 절반 이상 약 3분의 2는 전체 아시아의 매출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아제니스는 아시아의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1조를 하는 회사예요.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에 본격 지출을 해요. 지출을 해서 비즈니스를 펼쳐지면 이게 1조면 아시아 지역에서 2조, 3조씩 생겨요. 허벌나도가 지금 매출 5조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에서는 얼마 안 돼요. 그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요?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요. 아시아 지역에서 건강식품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글로벌 회사들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시아 매출이 하나도 없이 1조를 해요. 이게 시장이 성장한다면 몇 조의 시장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이번에 아시아제니스와 지사가 인수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사의 명품 제품을 상품에 다양한 목적도 있었지만 아시아제니스는 한국을 1년 반 내내 오픈을 했지만 일본이나 그 외 지역은 오픈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사는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를 지사는 다 오픈해 두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면 어때요? 그 나라의 간판만 바꿔버리면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한국을 런칭을 하고요. 2019년도에 이 회사가 원래 중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단 시행착오 픽사이가 나면서 중국 잠깐 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돼요. 중국 인구 얼마인지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15억인가 그렇게 된대요. 주민번호 있는 사람들만 15억이에요. 동굴에 가면 주민번호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걸 다 합하면 20억이 넘는데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에요. 그 3분의 2가 중국에 있어. 그들이 마음 먹고 한꺼번에 오줌을 넣어버리면 중국 지구는 홍수가 난다. 그 정도로 그 아시아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이 45억이에요. 그 시장이 우리 앞에 지금 열리는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어떤 나라에 진출을 했어. 잘 안 돼. 어려움을 맞았어.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새가 한 달에 1억이 넘는데요. 지금 5월달, 다음 달 되면 이게 2년째입니다. 다음 달 되면 2년째면 이 회사는 여기 월세로 얼마 24억 나갔습니다. 월세. 이게 월세로 24억 나가. 그런데 회사가 자본이 없으면 그걸 못 견디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큰 회사, 튼튼한 회사, 한국에서 시작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아직까지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회사를 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준 게 이게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여기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난 회사가 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대단한 겁니다. 회사를 믿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회사는 믿을 만한 거 맞습니까? 네. 회사는 여기서 하면 제대로 되니까 그쪽보다는 이 회사가 크죠? 네. 그렇잖아요. 네. 도레미. 그럼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붐에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합니까 지금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 잘 안 됐으면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자, 이제 한국에서 다시 딱 새싹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컨벤션을 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 한국에서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 오픈이 됐고, 그 나라들은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다 연결되어 있어. 아시아 전체에서 우리가 탑인 거 아시죠? 우리 7월 13일 날 아시아 세계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부터 80일 동안 전부 레드 다이아몬드 똑같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래서 근데 이 회사 중요한 게 뭐냐면 레드 다이아몬드 핀이 없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디자인 들어갔대요. 그러면 아직까지 레드 다이아몬드 핀을 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0월 13일 날 딱 되면 우리가 레드 다이아몬드 다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 핀을 다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시아의 탑 리더예요. 우리가 뭐다? 아시아 전체의 탑 리더.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니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그 시간에 견디는 거예요. 근데 레드 다이아몬드가 지금 디자인 들어갔고 또 디자인 들어간 거 있습니다. 뭘까요? 반지입니다. 반지. 반지를 또 디자인 들어갔어요. 소득 뱅크를 해서 그 소득이 되는 사람에게 멋진 반지를 끼워줄 거예요. 반지의 제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나다니면서 저 주얼리 샵 지나갈 때 손가락이 호수가 얼마인지 그걸 기억하세요. 소득, 연소득 합해서 1억 이상 되는 사람, 몇 억 이상 되는 사람에게 반지를 다 다른 반지를 줄 거예요. 남편한테도 못 받아본 반지를 여기서 준다니까. 그럼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어. 이제 뭐만 잘하면 돼요? 내만 잘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내만 잘하는데 성공하고 싶으면 진짜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꼭 이거는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네트워크 사업 20년 넘게 했습니다. 20년 넘게 해봤는데 진짜 필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급 버전이 있고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뭘로 할까요? 초급, 고급을 하면 제가 쌍욕을 막 하거든요. 고급을 하면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릴 때 나이트 클럽 좀 가보셨어요? 클럽, 나이트 클럽이고 춤 좀 하십니까? 네. 그러면 물 좋은 데 가요? 물 나쁜 데 가요? 좋은 데. 맞습니까? 네. 하다못해 술 먹으러 가도 물 좋은 데 가요.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 물 좋은 데 가서 하고 싶어요? 나쁜 데 가서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떤 물인데? 나는 광천수예요, 뭐 1급수예요, 2급수예요, 3급수예요. 이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기가 좋으면 사람들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여요. 여기로 와봤는데 안 좋아,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왔던 사람 갑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거든, 지금 뭐 이제 장난 아니잖아, 지금. 근데 반드시 비싼 옷, 옆에 현대백화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스스로 좀 가꾸는 따듬는 모습, 이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면 누가 봤을 때, 아, 저 사람 뭔가 하네. 그리고 뭔가 변했네. 이건 느끼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안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가 물건 파는 사업 아니에요. 뭘 파는 사업이에요? 나의 브랜드, 내 이름을 파는 사업입니다. 나의 브랜드를 파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사장 사업하셔가지고 계속 성장하잖아요. 사장님의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소득이 얼마고 이거 아닙니다. 사장님의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주위에서 평가하는 그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사장한테 리크루팅 막 들어올 거예요. 다른 회사 창업자들이 미국 본사에서도 막 연락 오고 이런다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우리 연예인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엔터테인먼트하고 똑같아요.
아시죠? 엔터테인먼트하고 똑같은. 평생 결혼할 때도 못 입은 드레스를 1년에 몇 번씩 입는다. 그러니까 막 이거 바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 등이 막 다 튀어나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그때 유통을 했고 자영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이잖아요. 나한테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들 다 직원인데. 그리고 제가 부산이고 서울이고 뭐 출장 다니면서 운전도 많이 하고 티셔츠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았어요. 그리고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세미나를 가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와이셔츠를 입기 시작했어요. 와이셔츠 안 입은 사람은요, 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면 이거 얼마나 깝깝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한여름에 더 이거 했어요. 한여름에. 왜 그래? 내가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잘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내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뭘 똑같아? 제가 처음 가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전부 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1박 2일 세미나였는데요. 남자들 화장품을 가지고 이거 코튼 있잖아요. 여기에 토너를 붙여가지고 막 이거 하고 미친놈 같다 저것들이. 근데 제가 이해하겠지. 아, 저걸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 나도 하는 거지. 뭐 하려고 해요? 제가 화장하려고 한 겁니까? 성공하려고 따라하는 거지. 그 사람. 따라하는 거. 근데 저는 불편했을까? 안 불편했을까? 불편하지. 근데 처음 하면 다 불편해. 안 하던 걸 하니까. 근데 어때요? 점점 하게 되면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모습을 갖추면 내가 성공해진대. 그럼 제가 넥타이 매야 됩니까? 안 매야 됩니까? 매야 돼. 그래서 넥타이를 매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넥타이 매면 좀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어요. 이런 모습. 보기 좋습니까? 어때요? 이 넥타이 이렇게. 이거 양아치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해서 반달이라고 하고. 반달.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박태산 사장님, 단추 하나 풀면 내부가 하나 달라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덥고 불편하고 갑갑하더라도 모습을 갖춰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사업 잘 된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반드시 넥타이를 매라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뭐 청와대도 이거 풀고 하는데, 안 그래요? 하지만 모습은 갖춰야 돼요. 특히나 외부에 나갈 때. 갖추면 갖출수록 더 좋지. 멋있잖아. 예쁘잖아.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연으로 맞죠? 개인 사업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너무 이 사업을 타인에게 많이 꽂아놓아요. 다른 회사 소리 한번 해보시죠. 못하는데. 그리고 제품 설명 한번 해보시죠. 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보상 플랜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걸 스폰서님이 하시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설명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못한대. 그 누굴 만나고 약속 잡히면 집에서 떨고 앉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내가 해보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다 보면 잘해지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 바이든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돼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 맞죠? 아이고 내가 돈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거 스폰서 줘야지. 스폰서 받아서 당신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 누구 돈이에요? 사장 돈이에요. 보상 플레이에 의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어떤 레드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그 피 누가 받아요? 사장님이 받죠. 자, 사장님 레드 다이아몬드십니다 하고 딱 불렀는데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합니까? 그럼 성취는 다 자기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처음부터 이게 내 사업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인지해야지. 근데 처음에는 잘 못해. 이거 처음에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해본 일을 하니까. 일이 100개가 있다면 처음에는 내가 몇 개를 하는 겁니다. 100개 다 하지 못 스폰서. 맞아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99개만 하는데 한 가지는 사생이에요.
자, 만났습니다. 98개 내가하고 2개. 맞나요? 그러다 보면 90개, 10개, 80개, 20개, 70개, 30개. 맞습니까? 50개, 50개, 40개, 60개.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10개, 사장이 90개. 그 다음에 뭐요? 나는 안 해도 사장이 100개. 이게 같이 복제돼 가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사장이 생긴 파트너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잘해지겠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요. 나하고 사장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자꾸 넘어가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나는 10개밖에 안 해. 나는 5개밖에 안 해. 근데 스폰서 만나면 내가 5개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느라고 이것만 계속 스폰서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스폰서는 뒤지겠다. 95개 계속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뒤지겠다 이런 말씀은 안 되나? 이것을 복제라고. 근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게는 되지 않지. 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가 없더라도 내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노력을 안 하는 이유예요. 스폰서가 없으면 스톱. 일을 못해. 스폰서가 나타나면 하고. 스폰서가 없으면 못하고. 이거는 내 사업이 아닌 거지. 누구의 사업이에요? 스폰서가. 맞습니까? 이건 정말 자연 사업이에요, 세상에서. 이걸 내 스스로 이거 해나가다 스폰서와 이 경제그룹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장님을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뛸 때 같이 뛰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내 대신 뛰세요. 이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장님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여기 가서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막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누가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본인도 같이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이런 거지. 제가 광주까지 갑니다. 광주에 가. 제가 매주 광주로 가요. 광주 가는데 스폰서에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처음에는요. 다음 주에 봬요 하다가 중간에 전화해보면 스폰서님 다음 주에 봬요. 목소리 이미 점점 빠지고 막 그렇게 어떤 데는 또 모르겠어 수로가 막 올라가. 이런 업다운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 가. 근데 가기 전에 이럽니다. 스폰서님 저 초대된 사람들 별로 아닌 것 같아서 막 그런 소리를 막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당신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 저는 광주에 가요. 누구 때문에 가요? 한 명 때문에. 맞나요? 근데 저기서 분명히 생겨날 걸 알거든. 내가 매주 간다. 본인은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해.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파트너의 이야기에 따라 내 멘탈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파트너가 멘붕 왔어요. 이러면 내가 그 멘붕.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주 광주를 가. 이거 제가 가는 거잖아요. 물론 제 사업 때문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세미나에 그럼 광주에서 와야지. 나는 매주 가는데 안 그래? 내가 한 번 가면 본인도 한 번 와야지. 근데 나만 계속 가고 본인은 다 앉아가지고 내 성공시켜줘 봐요. 막 이러면 됩니까? 못해요. 난 다른 사람 찾을 거야. 에너지에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숫자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둘이 넷되고 이래 하면 이게 쭉쭉 가서 소득이 생길 것 같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하이터치 사업이라고 해요. 하이터치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을 하이터치라고 해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려면 자주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보면 그러나 쓸데없이 술집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활동적인 행위를 여기서 만나서 뭐예요?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터치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으로 영업을 보면 전단지, 명함 이런 걸 뿌리잖아요. 네트워크에 보면 그거 하라고 권장하는 스폰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했을 때 그 같으면 우리가 삼성역 사장님은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5번 출구 가서 우리 지금부터 명함 돌립니다. 이거 하지. 아니면 네트워크 아이사 제닉스가 광고지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조선일보에 막 끼워넣어서 그거 동네 뿌려버리지. 그렇게 해서 사업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안 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도 안 권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릴레이션십, 관계 마케팅이라고 아는 사람, 친구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장이 스폰서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 누군가 연결시켰을 거예요. 근데 사장하고 저하고는 이전에는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신뢰가 생겨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 제가 아까 이제 사장하고 세미나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아까 저쪽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뭐 리액션 장난 아니더라고. 야, 전체 안에서 그리고 저 사장 있잖아요. 수원에서 오신 분, 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러고 제 사장님 많아요 막 이런 거죠.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특성을 여기 이런 장소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요, 비즈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릴레이션십이 계속 생기지. 이게 없으니까 뭐야? SNS만 잘하면 이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뭐야?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로얄티, 충성도가 없어요. 언제든지 이탈해서 다른 데로. 맞습니까? 그런 릴레이션십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 이 사업의 스킬들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오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스폰서 배우고 매일 오라고 하는 거. 이런 날은 학교 오는 날하고 똑같은 거. 우리는 학교 선생이지 학습지 교사가 아니에요. 학습지 교사는 과거 방법 이게 학습지 얼마나 바빠요 그 사람들. 네트워크는요 그렇게 해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트워크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 모일 때 잘 모이면 성공한다. 그냥 모일 때 잘 모이면 들으면 알아. 근데 모이는 날 보니까 내가 또 다른 일이 생기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잖아. 그걸 못 모이는 거지.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 지각하는 거 아시죠? 오늘 여기에 제일 일반 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나는 뭐 세미나 한다고 나 어제부터 와서 기다렸어. 광주에서 오신 분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일찍 와요. 결국에는 이게 거리가 먼 게 아니지. 내 마음이 멀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알사세미스가 여기 삼성동에 있습니다. 사업 조건으로 보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꽃기 다이아몬드는요, 지방에서 나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결국 이게 내 마음의 거리, 내 꿈과의 거리. 내가 꿈이 선명하고 명확하면 그 몇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합니다. 알사세미스. 그러니까 어제부터 여기 와서 이 주변을 배회하는 거지. 그러고 아침에 제가 11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사람들 오셔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제가, 그래도 뭐 의사 다 닦고, 사회적 거리 유지시켜 배치하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공간이 내 공간이고, 내 사업이 여기서 성장될 거예요. 이게 제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각자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찍 와야 됩니까? 이거 누가 몰라, 그죠? 그런데 사람 참 습관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지각해요. 거리와 상관없이 지각하는 사람은 매일 지각. 그런 습관이거든요. 강의하실 때 여기 집중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 할 때요. 강의하잖아요. 딴짓하면요 못 들어요. 내가 그거 하려고 정신 달려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뭐야 강의 중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적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내 것이 정말 되려면 이걸 적는 거예요. 저 뉴스에서 보시죠. 김정은 나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김정은 젊잖아요. 30대죠, 그 사람. 근데 50, 60대 있는 몇몇 장군들이 김정은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이렇게 해서. 장군들이. 적죠. 왜 적어요? 안 적으면 죽어.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는 거라. 그 사람들 뭐 진짜 안 적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딱 접근해가 하는 거 계속 적잖아. 왜 적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 네트워크에서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적으세요 그러면. 적는 사람이 산다 하잖아. 예.
휴대폰에 적어놓고 뭐 안 볼 거 왜 적어 그래? 정말 적고 이걸 오늘 있었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파트너가 몇 명 있으면 야 내가 오늘 그래 세미나 가는데 거기에 누구 스폰서가 이런 말을 하다 사장이 필요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것이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이렇게 1년에 이것을 내가 습관 들이는 전체를 자기 개발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마우스 투 마우스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부전 광고. SNS 요즘처럼 저런 게 없을 때. 내가 어디 지방에 가 있는 사람 한 명을 만나는데 내가 가서 직접 부전 광고를 어떻게. 그런데 요즘은 마우스 투 마우스 맞지? 근데 이 마우스가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의 이 마우스. 그런데 이 자기 개발.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20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SNS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지런히 운전만 하고 하면 돼. 운전만 하면, 그때부터 저는 운전이 습관되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동차로 이동 거리가 한 8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80만 킬로미터면 얼마인지 모르죠.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미터. 그러면 80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몇 바퀴 돈 거예요? 계산 금방 안 되죠? 집에 가, 원래 의사분들은 애 몇 명 하면 내 세포가 파괴돼서 계산이 안 됩니다. 80만 킬로미터면 지구 20바퀴를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운전해서 지구 20바퀴만큼을 돌아다닙니다. 외국 여행 갈 때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빼고, 대중교통 타는 거 빼고, 제 자동차에 찍힌 킬로미터 숫자만 차 몇 개 바깥에 있어요. 80만 킬로. 지구 20바퀴. 그때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요즘은 SNS도 있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게 있는데, 무기가 바뀐 거예요. 무기가 다양해진 거예요.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거 나가잖아요. 저도, 안 되겠다. 그럼 그때 제가 아날로그 시대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웠어요. 이게 디지털로 지금 넘어가. 그럼 아날로그가 필요 없냐? 필요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본질적인 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선수는 도구가 막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거 하려고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걸 찍어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 왜 할까요? 이것 때문에 합니다. 재밌어서 유튜브 아닙니다. 살아남아요. 생명을 하려고. 제가 유튜브 찍을 때마다 우리 김정일 사장님이 옆에서 보잖아. 유튜브 카메라가 없으면 잘 안 돼. 카메라 딱 들어가 자 찍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냥 쪼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다시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가르마가 얼마나 깔끔합니까? 제가 성격도 좀 깔끔할 거잖아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완성도를 높이려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유튜브 일감도 못 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올립시다. 해가지고 올라간 게 지금 2개월. 내일 되면 하나 더 올라갑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봤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자꾸 하면 제가 잘해질까요? 못해질까요? 잘해져요. 저는 그거 믿고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 뭐 이래서 스피치 하시죠. 오늘 강의해보시죠. 뭐 해보시죠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나중에 잘하면 할게. 안 해보면 절대 잘해지지가 않아요. 앞에 서는 게 뭐다? 다 자기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에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성공해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요, 성공의 절대적인 조건이요, 이겁니다. 나가서 사인 받고, 뭐 받고, 물론 그런 행위도 다 하지. 다 하는데, 결국에는 사장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점점, 오늘은 앉아 계시지만, 다음 세미나 때는 이 중에 누군가는 앞에 서서 강의를 할 거라고, 강사들처럼. 이 중에 누군가는 나와서 스피치를 할 거고. 피하지 마세요, 그거. 피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파트너가
1000명, 10,000명 생겼거든. 그들 앞에 서서 잘못하면 파트너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스폰서는 왜 저래? 그 소리 안 된다. 그러나 파트너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아, 나는 저쪽 스폰서는 가격도 잘고 뭐도 잘고 다 하는데 나는 저쪽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한다니까. 사장님도 또 시험 우리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니야? 이 생각 하듯이 똑같은 거라.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무장이 되어 갔을 때 여기 다 뭐예요? 여기다 달잖아요. 사장님, 오토십 있잖아요. 오토십 한 달에 1000명이 오토십을 하면 사장 소득은 얼마 정도 될까요? 1000명이 오토십 1000명이면 사장 소득은 2천만 원 무조건 됩니다. 오토십 1000명. 그런데 그 1000명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1000명을 해? 이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혼자서 1000명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늘어나요. 소식적 오토십 3,000명 돌아가면 사장님 아까 권영희 사람 이야기는 월 보건수당 5,400만 원 그걸 넘어가요. 그러면서 사장 코드가 또 하나 더 생겨요. 그런 거 있습니다. 비엔트리라고 소득 높은 사람에게는 코드가 하나가 더 부여돼. 앞을 보나서 매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장 소득 한 달에 1억 5천, 2억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나는 한 달에 돈을 몇 천만 원씩 벌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도 없어. 아시아센스가 아시아에서 지금 한 군데 시작이 되었어. 시작이 됐는데 이거 모인 이 사람이 전부 다야. 이거 정말 대박의 기회를, 천운의 기회를, 천재의 기회를 만난 거잖아. 그럼 이것을 불꽃을 이 기회의 불씨를 만났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불씨를 끄트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내 스스로 바람 불어가지고 끄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 된다. 살려서 뭐 한다고요? 검수광장을 다 불태워야지. 알사적인 그걸 다 내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거 퍼펙트하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 원래 계획된 것보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오늘 세미나 시간이 몇 달 동안 세미나를 안 했다 보니까 그 몇 달치의 이야기를 오늘 한꺼번에 다 했어요. 다음 날에는 지금보다 더 짧게 하도록 하고요.